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POP 수업을 책임지는 성현숙 선생님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나무에 예쁜 벚꽃과 개나리가 많이 피어있죠? 여러분들도 구경 나가본 적 있나요? 자, 오늘은 우리 교실에도 예쁜 벚꽃나무를 피워보려고 해요. 예쁜 벚꽃나무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준비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문구꾸러미에서 색연필,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이런 큰 도화지가 있을 거예요. 이 도화지 한 장을 준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준비하는 동안 선생님이 오늘의 수업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오늘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도화지에 벚꽃나무를 그려볼 거예요. 벚꽃나무 그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있지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따라서 천천히 해보면 오늘 수업도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올 거예요. 자, 그러면 도화지 한 장을 앞에 두고 색연필과 다른 것들은 옆으로 옮겨 볼게요. 옮겨주고 연필과 지우개를 이렇게 꺼내 놓을 거예요. 자, 여기에 무엇을 할 거냐면요. 먼저 벚꽃나무를 가지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벚꽃나무 그리기 어렵다고 여러분들 많이들 생각하고 있었지요? 자, 선생님을 따라서 천천히 그려보면 오늘 어렵지 않은 벚꽃나무를 예쁘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벚꽃나무가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벚꽃나무가 아니라 옆으로 지나가는 벚꽃나무를 그려볼 거예요. 자, 벚꽃나무에 먼저 큰 기둥부터 이렇게 약간 굴곡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굴곡 있는 선만 연필로 이렇게 살짝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조금 두껍게 또 살짝, 자, 이거는 지우지 않아도 되니까 옅 개만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나무의 기둥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가지들이 있죠. 나무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자, 그냥 이렇게 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나뭇가지도 약간 두껍게 그릴 건데요. 처음엔 뾰족하게 가다가 이렇게 두께가 있게끔. 자, 처음엔 뾰족하다가 살짝 두께만 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얇은 가지에서 이렇게 살짝 두껍게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천천히 또 이 나무 가지에도 다른 얇은 나무 가지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그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굴곡 있게 그려보세요. 우리 성극기 연습했을 때도 기억나죠? 약간 굴곡 있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곡 있게 자,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 나뭇가지는 이제 거의 두께 없이 나뭇가지만 이렇게 뻗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자, 여기도 나뭇가지. 자, 이쪽에도 또 나뭇가지 중간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올려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도 되고, 선생님 저는 다르게 나뭇가지를 그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자기 생각대로 그리면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위에만 풍성한 벚꽃나무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만 이렇게 나뭇가지가 뻗어갈 수만 있게 자기 생각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보고 중간 나뭇가지에서도 또 나뭇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이렇게 굴곡 있게. 자, 재미있는 나뭇가지를 표현하려면 굴곡이 좀 가 있는 게 재미있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힘들어요 하지 말고 이렇게 굴곡 있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밑그림을 살짝 재미있게 표현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나뭇가지가 이렇게 뻗어져 나갔어요. 자, 여기 아래쪽도 나뭇가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들 표현. 어떤 친구가 지금 잘하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뭇가지 여기서도 한번 더 나가볼까요? 그런 다음에 살짝 굴곡 있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무가 뻗어나갔어요. 이렇게. 자, 이쪽도 나뭇가지가 뻗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표현.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것도 표현해 볼 거예요. 자, 나뭇가지를 많이 그려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나무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나뭇가지를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갑자기 여기서 나뭇가지가 길게 뻗어나간 것처럼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도 돼요. 자, 이렇게. 또 여기도 나뭇가지가 뻗어나갔어요. 이렇게. 자, 이쪽도 뻗어나가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울퉁불퉁한 나뭇가지를 표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나뭇가지 잘 표현했나요? 와, 여러분들 나뭇가지 너무 잘 표현해 주었어요. 자, 이렇게 윗부분은 벚꽃의 나뭇가지만 표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나무 위에는 벚꽃나무가 울창하고 아래에는 이런 푸른 언덕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타원으로 약간 언덕을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언덕을 표현해 주고, 자, 밑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너무 짙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지우면 연필 자국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연필을 아주 가볍게 잡고 터치하듯이 이렇게 터치만 해주면 나중에 수정을 할 때도 편리하고 이렇게 터치감이 있어서 반듯반듯하게 진하게 그린 것보다 보기에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다 되었나요? 자, 언덕은 쉽죠? 그냥 이렇게만 그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언덕을 그려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색칠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연필은 잠깐 옆에 두고 색연필을 꺼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색연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런 색연필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자, 색연필이면 모두 괜찮아요. 그러니까 색연필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색칠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선생님은 벚꽃나무에 이 가지들 먼저 색칠을 해줄 건데요. 어떤 색으로 할 거냐면 우선 갈색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갈색으로 진하게 색칠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보면 오늘도 색칠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나무 사이로 힘을 빼고 약간 비스듬히 잡은 다음에 옅게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옅게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에는 이 짙은 갈색으로 선생님이 먼저 중심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포인트 되는 가장 강한 색깔을 먼저 색칠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색칠하고
자, 오늘은 나무라고 해서 한 가지 색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색을 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진하게 색칠해버리면 그 위에 다른 색깔을 색칠했을 때 그 색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옅게 색칠해주세요. 자, 선생님 연필 자국이 남아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연필 자국 남아도 색연필과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색칠 한번 해보세요. 자, 삐져나가지만 않게 조심히 색칠해 주고요. 자, 요렇게 또 나무가지 사이사이 얇은 나무가지는 칠하기 힘들죠. 이렇게 색칠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삐져나간 한 개짜리 나무까지도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뻗어나가게만 색칠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터치만 한번 해주세요. 자, 얘도 나뭇가지가 뻗어나가고 있죠. 이렇게 터치. 자, 얇은 나뭇가지도 모두 선생님은 터치를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따라서 이렇게 옅게 터치. 자, 그 다음에 또 중간 나뭇가지도 있지요. 선생님이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오세요. 1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색칠 다 했어요 하는 친구들 있지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친구가 정성껏 색칠을 꼼꼼하게 잘했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가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선생님을 따라서 색칠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색칠. 자, 지금은 한 가지 색만 전체적으로 색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느덧 나뭇가지가 예쁘게 이렇게 색칠이 되어가고 있죠. 자, 색칠하다 보니까 조금 또 나무 기둥도 더 색칠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더 색칠을 해도 좋아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리 보면서 이렇게 색칠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나뭇가지 선생님 이제 마지막 하나예요. 하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끝까지 힘들어도 참고 한번 색칠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업했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색칠들을 잘하더라고요. 어린 학생 친구들인데도 색칠을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죠? 네, 대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자, 옅게 또 나뭇가지도 이렇게 색칠을 해주었어요. 자, 이렇게 나뭇가지 한 가지 색깔만 칠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도 잘 칠해지나요? 네, 잘 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갈색보다 조금 옅은 선생님은 주황색을 써보려고 해요. 주황색으로 이 위에를 살짝 덧칠해 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색깔이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색칠한 거에 또 다른 색깔로 한번 더 칠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두웠던 게 조금 밝아지면서 봄나무처럼 생기가 있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색깔로 이번에는 주황색을 한번 섞어 볼 거예요. 자,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색깔로 한번 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중심의 기둥을 먼저 색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도 살살 칠해보세요. 위에다가. 그런데 이 주황색을 너무 꼭 눌러서 진하게 색칠해버리면 이제 갈색은 안 보이고 주황색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 색칠하지 말고 옅게. 자, 또 그리고 이 주황색을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곳만 살짝 표현해도 좋아요. 자, 중심으로 짙은 갈색으로 색칠을 해놨으니까 얘는 그냥 살짝 보이는 색깔로 이렇게 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황색으로 한번 색칠해보고 자, 살짝 가지들도 모두 색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예쁘게 색칠. 자, 와, 드디어 조금 화사해졌죠? 이렇게 화사한 나뭇가지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색깔을 칠해본다고 했죠, 선생님이. 요번에는 검정색으로 한번 더 칠해볼 거예요. 근데 검정색은 특히 중요한 게 너무 진하게 색칠하면 진짜 까매지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색칠하지 말고 힘을 빼고 옅게 할 거고요. 전체를 색칠하기보다는 이 나무의 아래쪽만 색칠해 주는 게 좋아요. 왜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아래쪽에 그늘이 진 것처럼 표현하려고 약간 어둡게 검정색으로 살짝만 이 나무 기둥에 살짝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보일 듯 안 보일 듯. 자, 그래서 나뭇가지도 아래쪽 나뭇가지만 조금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위에까지 전체 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들만 선생님이 지금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한 색깔을 칠할 때에는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자, 조금 옅게 슬쩍 칠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칠하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표현을 그늘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약간 명암처럼 이렇게 넣어줘 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넣어줬고요. 우리 한 가지 색만 더 해볼까요? 자, 노란색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으로 한번 더. 요번에는 자, 짙은 색으로 윗방향을 했다면, 아랫방향을 했다면, 이 노란색으로는 위에 있는 방향으로 위주로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나무를 색칠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위에 있는 방향에 나무들에게 칠해주면은 햇빛을 받은 나무처럼 이렇게 밝은 색을 띠겠지요.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옅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무의 위에 있는 것들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하얀색은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세네 가지 색깔을 썼는데 아직도 나무에 하얀색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얀색이 없도록 칠해주고요. 선생님은 노란색도 아래에 있는 가지에 살짝 칠해주고 있어요. 빛을 받아서 아래 나뭇가지도 살짝 밝은 색을 띠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면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들에게도 살짝 색깔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칠을 다 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나뭇가지 예쁜 봄 가지처럼 잘 나왔나요? 멀리서 보고 색깔이 예쁘게 안 나오거나 하얀색이 아직 있는 부분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덧칠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하다 보니까 선생님 갈색이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는 지금 다시 갈색으로 그 위를 살짝
칠해줘도 좋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칠하면 더 예쁜 나무가 돼요. 자, 색칠을 할 때 한 가지 색만 하기보다도 지금 오늘 수업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꾸며주면 이 정성 들인 만큼 여러분들의 작품이 정말 완성된 작품이 멋있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속 터치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봄나무는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벚꽃만 붙이면 되겠죠? 벚꽃은 다음 시간에 붙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뭇가지를 그렸으니까 아래에 있는 이 언덕을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나뭇가지는 좀 화면에 안 보이더라도 올려볼게요. 이 언덕을 칠해야 하니까 좀 올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 언덕을 칠할 건데, 자, 여러분은 어떤 언덕을 그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색깔로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먼저 요즘 봄이니까 아이고 파릇파릇한 초록색으로 먼저 색칠을 하려고 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진하게 색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옅은 색으로 옅게 먼저 색칠을 해주세요. 자, 선생님 저는 진달래꽃이 활짝 핀 분홍색 언덕을 만들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지금 옅은 분홍색을 전체적으로 칠해도 좋아요. 선생님은 새싹이 많이 난 언덕을 표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먼저 색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색칠하고 싶은 색 아무거나 어떤 언덕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 색깔을 골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연두색으로 언덕을 표현을 해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색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짙은 녹색으로 연두색을 했으니 비슷한 녹색으로 해줄 건데 자, 녹색은 어때요? 연두색보다는 조금 짙은 색깔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녹색을 많이 칠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어두워질 것 같아서 선생님은 봄처럼 파릇파릇하고 환한 색을 칠해주고 싶은데 이 녹색을 많이 칠하게 되면 너무 어두워질 것 같아서 많이 칠하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도 너무 어둡게만 칠하지 말고 좀 밝은 언덕을 만들어주세요. 자, 됐지요? 그 다음에 주황색을 이번에도 또 써볼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주황색도 섞어보고 이래서 좀 밝은 언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때요? 주황색이 들어가니까 땅 색깔 같기도 하고 땅 위에 뭔가 잔디가 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핑크 진달래꽃이 피어있는 예쁜 언덕을 잘 완성해 가고 있나요? 잘 돼가고 있다고요? 자, 그래요. 선생님도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도 한번 해볼 거예요. 노란색으로도 한번 더 밝은 언덕이 되어라. 자, 연필 자국 있었던 것도 선생님 지우지 않고 자, 그냥 색연필로 막 칠했더니 연필 그 자국 같지 않고 그냥 색칠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연두색, 노란색도 들어가서 연두색이 더 환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쁜 언덕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언덕도 만들었어요. 선생님도 분홍색을 조금 섞으면 진달래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자, 어때요? 자, 여기는 막 진달래꽃이 피어서 분홍색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 색깔이 섞이다 보니 보라색처럼도 보이죠? 자, 이렇게. 자, 한 가지 색, 두 가지 색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색깔들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그렇게 예쁘게 색깔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은 언덕 색깔도 완성이 되었어요. 자,
아직 다 칠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와, 언덕과 나무가 완성이 되었어요. 도화지가 크다 보니 화면에 다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벚꽃나무 시화를 쓸 건데 그 첫 시간으로 이렇게 배경을 먼저 완성을 해 보았어요. 이렇게 완성된 배경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벚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쁜 글씨체로 벚꽃의 시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그 벚꽃 시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글씨 쓸 때 좀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잘할 수 있겠죠? 아, 잘할 수 있다고요? 오늘 해보니, 자, 밑그림 그리기도 많이 어렵지 않게 잘 따라왔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잘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니까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완성된 밑그림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선생님 만나서 다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 동안 여러분들 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언제나 코로나 신경 쓰면서 청결 유지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